네, 그럼 다음은 구독자분들의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모임 후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대학 가라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20대의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저를 마치 아는 듯 다가오더니 제 뒤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창문이 덜커덩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화장실로 가서 씻는데 화장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씻다가 보니 이번엔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창문에 거의 날아가듯 달려 조금 더 빠른 손으로 문을 잠궜습니다. 집에 불을 다 켜고 강아지를 거실에 둔 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는 범인이 대놓고 보일러실 문, 현관문 할 거 없이 심하게 잡아당기며 열려고 했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짖는 사이 범인이 도망을 갔고 한참 뒤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범인이 들이닥칠까봐 불안하고 무서웠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네. 이 사연은 사실 제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는 여성으로서 크고 작은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 사연을 첫 사건으로 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예측을 해보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다시 못 들었어요. 네. 경찰은 이것을 단순 소란, 단순 침입, 주거 침입 미수 정도로도 처리 안 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건 이건 무슨 범죄입니까? 저는 그때 강간범이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많이 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치안의 현실인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것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범죄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경찰이 처리하는 일종의 그 건으로 봐서 사례는 이거는 절대 성범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 침입 미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공식적으로 낮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성범죄인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카운트가 국가의 공식 통계는 성범죄로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와는 별개로 실제로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 처음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앞에 누가 이게 따라온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따라온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신 거죠. 따라온 거는 몰랐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냥 좀 이상했다? 약간 이런 정도? 뭐 크게 누가 나를 오고 있구나 이거는 저는 못 느꼈어요. 약간씩 사실 우리의 이 여성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술 먹다가 지나간 여자를 툭 따라왔다 천만에 맞습니다. 이전에도 거기 술 먹고 있었는데 민영 씨가 지나가는 걸 봤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따라갈 생각을 한 번쯤 따라왔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혼자 사신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 거죠. 근데 제가 약간 간과한 게 저는 그때 전화 통화를 일부러 막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통화를 하고 가면 약간 그런 범죄자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약간 간과하면서 이렇게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통화를 하셨나요, 말이죠? 저는 계속 집 들어가서는 이제 끊었죠.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상태에서 확인하는데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 범죄자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딱 보면 가짜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제 피해자의 잠정적 피해자분들이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범죄가 얼마나 계략이 강하고 실제로 범행을 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채널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실제로 아주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되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 채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즉흥적인 범죄라고 하면은 그렇게 빠르게 그 첫 번째 네네. 열려있는 창으로 손을 넣어서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당연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라 바로 손을 넣고 하려고 했는데 아주 다행히도 대비를 하셨던 부분인 네. 거죠. 근데 창문이 제가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가스 배관 위로 성인 남자 겨우 팔 뻗으면 끝에 닿는 창문이라 바로 이렇게 확 넘어오지는 못해서 그렇죠. 제가 다행히 그 시간을 벌고 조금 더 빨리 닫을 수 그렇죠.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남자들이 이제 힘 이렇게 세니까 올라오면 또 시간이 조금 더 제가 모르고 있었으면 또 하나는 네네.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에 가시철망이라든가 보호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것을 네. 그런 데를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봐서 네네. 제가 안전도 확인,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주인한테 요건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미리 공인중개사한테 요런 집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여성분들이 간과하는 게 아이 저거 넘어오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2층, 3층 훌쩍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이제 잘못된 부분인 네. 거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인 거죠. 사실은 누군가 몇 번을 따라왔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감지를 못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동선이 네. 위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캣콜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술 먹는 남자들이 이게 늘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 안전한 동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네네. 저기 원룸 거주지의 초입에 그런 것들이 많죠. 네. 대부분의 네, 경우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앞에 뭐 여기 술집 오픈된 술집도 있고 상가들이 있을 네, 수 네, 있고 네, 네. 거기를 지나야지 거주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런 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길은 도로가인데 조금 저녁이 되면 차가 많이 없고, 또 제가 이제 이 일 겪은 날은 시장, 그러니까 조금 넓은 시장 사이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건데 그게 그렇죠. 더 안전하지 않은 거리였던 거예요. 시장은 좋은데. 네, 이제 저녁이니까 뭐 시장은 좋은데 네네. 시장 어느 쪽에 술 먹는 거기에서 네네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네네네. 그쵸. 그런 공간이 많은 그런 거 곳이요. 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귀가 동선을 구성할 때 그런 데는 배제를 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당시 그때 또 아까 뭐 경찰 시스템 이런 부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112 신고를 그때 했는데 바로 위치 추적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경찰 분이랑 통화를 할 때 몇 번이나 주소를 다시 되뇌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주소를 계속 물어보시니까 그 사이에 범인이 들어올 그렇죠.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쿵쾅거렸던 그 기억이 너무 그게 생생해요. 오원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원춘 네네. 사건에서 내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을 계속 네네네. 했는데 이 경찰의 시스템에는 뜨지 않는 거예요, 위치가.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위치가 네네.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위치 부분이 추적이 그렇다 잘- 하더라도 네. 사실은 항상 여러분 이 핸드폰을 꺼내셔 갖고 안심이 앱 네네. 아시죠? 네. 안심이 앱을 까셔 갖고 톡톡 치거나 흔들면 바로 자신의 위치 주소가 경찰서로 바로 전송되거나 아니면 이 위험이 친구한테 항상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나 아니면 뭐 오빠나 부모님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안심 앱을 꼭 까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위험에 처하게 되면 말로 한다는 게 생각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을 부른다고 하는데 앞에서 누가 들을지 모르는데 말로 막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안심이 앱의 메시지나 어떤 음성 부분을 바로 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는 아마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네. 다릅니다. 지금은 항상 안심 앱을 꼭 까셔갖고 네. 가장 좋은 안심 앱을 까셔서 이런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또 경찰이 뭐 범인 인상착의라든지 사건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물어보시지는 않으셨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핀잔을 주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
다 큰 처자가 왜 울고 그래? 약간 그런 말을 들어서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경찰서로부터 끝내 또 범인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듣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네.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수사 안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수사한들 딱히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자기들 사건도 많고 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여성 청소년계가 하겠습니까? 학력계가 하겠습니까? 지구대 이게 그 당시 때 아마 복잡하게 서로 막 그 담장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서 간에 그렇게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여성 청소년계가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등한시했을 경우는 본인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나마 좀 낫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즉 네. 본인이 이런 경우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고 확인을 하고 네. 확인이 안 되라고 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죠. 혼자 문제 제기가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아는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아는 오빠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범인을 꼭 잡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네네. 하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 범인은 비슷한 범행을 지금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저지르고 다닐 확률이 높겠네요. 보통 이건 상습성이고 보통 그렇게 침입범죄 같은 경우는 절대 한 번 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이것이 이제 범죄 진화가 되는 과정인데 네. 그게 연쇄강간범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이 강도범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그 하신 행동 중에서 개가 있고 여러 가지 네네. 면에서 그런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인이 네네. 약간의 겁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뒤에도 인형 씨를 봤을지 모르지만은 저 집은 사실 좀 내가 하기가 좀 어려운 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군요. 이런 범죄자는 절대 이 범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당시 애완견이 계속 짖는 덕분에 범인이 도망갔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애완견 키우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훈련된 그러니까 훈련된 애완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죠. 여기서 훈련됐다는 것은 뭐 아주 고도의 훈련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위험이 왔을 때 짖어줄 수 있는 인간이 느끼는 위험보다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되실 것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범인이 그것을 생각하고 접근을 했을 경우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과자에다가 여기 뭐 쥐약 같은 걸 묻혀갖고 미리 외양견을 죽인 다음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훈련됐다는 거 뭐냐면 남이 주는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것들을 잘 손을 안 대게 그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믿고 있다가 오히려 더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심하시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방 팁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리 계획된 말하자면 미리 관찰을 통해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동선에 대해서 위험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말하자면 꽉 잠그는 거 그리고 그 연결된 거는 뭐 가스 배관 같은 데로 타고 넘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안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뭐 반려견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만은 좀 훈련이 좀 돼 있는 경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전화 안심이 앱 꼭 확인해 두시라고 하는 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하나 더 붙이려고 하면은 그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자들은 그런 거를 사실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저기 뭐 남자 신발을 앞에 놓는다. 아니면 뭐 거기에다 뭐
남자 이름을 앞에다 쓴다. 음. 근데 해도 좀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음.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네. 하되 어설프면은 오히려 그것은 안 하면 못하다. 네네.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여성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배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사연 올려주시면 선정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범죄자는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크라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범죄 예방 필독 코너 구해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MC 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